통화, 원화의 가치보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대출도 통화예요. 돈입니다. 이거 그냥 두면 녹아요. 30대 초반 분들, 특히 부부 상담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모았다가 사야 할까요? 두 번째, 대출은 무조건 빨리 갚는 게 맞나요? 아니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게 맞나요? 마지막, 집을 사야 하니까 일단 적금으로 계속 모을까요? 아니면 투자도 좀 해야 되나요? 이 고민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대한민국 30대 90% 이상이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이 집 고민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정리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예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봉 6천만 원인 30대 초반 직장인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출 6억, 금리가 4%면 6, 4, 24, 1년에 이자만 2,400만 원입니다. 매월 200만 원씩 나가겠죠. 이런 숫자들을 보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나? 아니 살 수는 있는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더 모았다가 사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집을 늦게 사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어서 대출을 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 동안 집값과 생활비는 같이 올라갑니다. 집, 부동산이 즉 물건이고 생활비가 물건 아니면 서비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건 값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모으면서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대출이 아니라 언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온 20대를 지나 이제 진짜로 가정도 이루고 집도 사야 하는 30대에는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 빚은 빨리 갚아야 된다. 두 번째, 대출은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늦게 갚는 게 맞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가지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로 명품 사고, 미슐랭 맛집 가고, 9.9 사 먹고, 카드값 돌려막고 이런 거죠. 명품도 재테크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도움 안 되실 겁니다. 반대로 자산을 위한 대출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레버리지,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 마련, 그리고 대출 이자보다 확실히 더 벌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좋은 대출이 되겠죠. 원칙 없는 투자를 위한 대출은 극구 반대입니다. 부동산을 위한 대출은 좋은 편에 속하지만 그 대출 금액과 이자가 과연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대출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내 자산과 소득을 무시한 대출이 위험한 겁니다. 주택 구입 시점의 기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에서 쓰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0에서 40%를 넘지 않는가. 개인이 매번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해놓은 게 바로 대출 DSR 규제죠. 예시로 아까처럼 6억 대출의 4% 금리일 때 월에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근데 원금까지 갚는 원리금 상환이 되면 299만 원, 거의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5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나가면 DSR이 60%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20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비에, 공과금에, 관리비에, 보험료에, 교통비에, 통신비에 등등등등 이런 거 저런 거 막 내면요. 혼자면 그럭저럭 버틸만 하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부터 계산해야 돼요. 두 번째, 집을 사도 저축과 투자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가. 우리 인생의 큰 목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집 사는 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자녀 크면 이사도 해야 되고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집을 사기 위해 모아놨던 금액이 전부 다 대출 이자 그리고 원리금으로 들어간다면 그 뒤쪽의 목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사더라도 그 뒤쪽의 목표들을 위한 저축과 투자가 지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대출액을 제외한 충분한 자산이 있는가? 10억짜리 집에 지금은 대출이 6억까지만 나오죠. 15억 미만이면 6억까지 나와요. 근데 일단 내가 그 4억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가. 추가적으로 취등록세, 이사비용, 중개비, 인테리어 등등 집값의 한 5에서 7% 정도는 추가적으로 잡아넣어야 돼요. 그래서 4억이 아니라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매매 시점을 좀 뒤로 미루면서 더 모으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반드시 가야 한다면 눈높이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저도 처음 집 마련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막 계산 대충 했다가 나중에 크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계산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20대든 30대든 40대든 최대한 빨리 주택을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만 30원에서 만 320원으로 올라서 2.9% 상승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상승률이 8.1%였어요. 차이가 임금 상승률이랑 부동산 자산 상승률 비교하면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가능하면 빨리 자산으로 바꿔 넣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장만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 대출을 빨리 털어내려고 하세요. 근데 30대 초반에는 무조건적인 조기 상환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빚을 없애는 시기라기보다는 자산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뭡니까? 통화, 원화의 가치보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대출도 통화예요. 돈입니다. 이거 그냥 두면 녹아요. 부채를 상환하는 게 버틸만 하시다면 웬만해서는 그냥 이 대출은 갚지 마시고 두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돈이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출은 생활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합니다. 여유자금은 전부 대출 상환에 넣지 않습니다. 금리가 막 예를 들어서 17%, 막 20% 이런 대출이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훗날의 목돈을 위한 투자와 연금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야 대출은 줄어들고 자산은 같이 커질 겁니다. 성과금이나 보너스 나오면 그때 막 이것저것 사면서 지출하기보다는 차라리 대출 상환을 좀 하세요. 아니면 제가 이거는 대기업분들한테 꿀팁처럼 드리는 건데 보너스가 보통 설쯤에 나오잖아요. 설날에, 명절에. 그때 나오면 월 초에, 연초에 세액공제 받게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바로 때려 넣으세요. 연말에 막 허겁지겁 넣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받고 이 들어간 돈은 계속 굴려나가고요. 그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매매에 돌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금 상환을 해도 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는가? DSR 체크.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그 뒤의 목표들을 위한 저축과 투자가 가능한가? 마지막 세 번째, 매매 시 대출을 제외하고 충분한 자산과 취등록세 등 추가 지출까지 고려했는가? 30대 초반에 중요한 건 집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 소득 대비 주택 구입과 그로 인한 대출이 내 훗날의 성장과 목표까지 막지 않는 구조인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집 때문에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라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살짝만 터치해주세요. 도움되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자산관리사 허먼이었고요. 여러분의 돈과 집이 같이 성장하는 구조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